혹시 플라스틱 반찬통 몇 년째 사용하고 계신가요? 색이 바래지고 흠집이 생겨도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아침 음식을 담아 가족들에게 드리는 그 용기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물질들이 조금씩 녹아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32년 동안 화학공학을 연구해온 교수님의 충격적인 실험 결과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14가지가 사용 방법에 따라 일군 발암물질만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이런 유해물질에 더 취약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이런 위험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아까워서 계속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훌륭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아껴 쓸 필요는 없어요. 지난주에 만난 김태임님은 70세이신데요. 20년 넘게 같은 플라스틱 반찬통을 사용해 오셨대요. 아끼는 성격이라 새 걸 사는 게 아까우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원인 모를 소화불량과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봐도 딱 집어 말할 수 없는 증상이었죠. 결국 건강검진에서 체내 미세 플라스틱 수치가 평균보다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생활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시더래요. 깜짝 놀라셨죠. 가족을 위해 아껴 쓴 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런 일이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정확히 따라하시면 지금 사용하시는 물건들도 100%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32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화학공학 전공자들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쉽게 정리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화학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일상 언어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 모두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에 숨어 있는 14가지 위험 물질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평생 깔끔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집안을 정리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깨끗한 집에서 맞이하고 싶으셔서 항상 청소하고 정돈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셨죠. 5년 전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아이들 방에 푹신한 PVC 매트를 깔아주셨어요. 손주들이 뛰어놀다가 다칠까봐 걱정되셔서요. 거실에도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겨울에는 가습기를 항상 틀어놓으셨어요. 목이 건조하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되셨거든요. 밤새 틀어놓고 주무시는 게 습관이었죠. 물통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셨는데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여름에는 모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손주들이 물릴까봐 에어킬러를 자주 뿌렸어요. 특히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는 잠들기 직전에 뿌리고 문 닫고 재웠죠. 모기가 확실히 죽으라고요. 냄새가 좀 나긴 했지만
모기에 물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반찬통은 15년 넘게 사용하신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튼튼한 PP 소재라서 깨지지도 않고 좋았거든요. 색이 바래지고 흠집이 좀 생기긴 했지만 아직 쓸만했어요. 새 걸 사는 게 아깝기도 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오래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죠. 작년 겨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감기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두통도 자주 왔습니다. 특히 거실에서 운동을 하고 나면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웠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죠.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죠.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도 먹기 싫어지셨어요. 피부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발진이 올라왔어요. 특히 손과 팔에 많이 났는데 긁으면 더 심해졌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연고를 받아 발랐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왔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종합검진을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심지어 한의원까지 가봤죠. 검사도 많이 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CT까지 찍어봤습니다.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특별히 나쁜 수치가 없는데 증상만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며 신경정신과 상담을 권하시기도 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답답하고 속상하셨어요. 몸은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막막했죠. 혹시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두려우셨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이루셨어요.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들었어요.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검사들도 많았거든요.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아내 건강이 우선이라며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박순자 여사님은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원인을 모르니까 더 불안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우울해지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지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게 됐죠.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생활 속 화학물질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화학공학 교수님이 나와서 플라스틱 용기와 실내 공기질의 위험성을 설명하시더라고요. 박순자 여사님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 증상의 원인이 저기 있는 건 아닐까? 박순자 여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본 후 집안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물건들이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손주들이 노는 PVC 매트였습니다. 5년 동안 깔아놓고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어요. 자세히 보니 표면이 닳아서 하얗게 가루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손으로 문지르니 미세한 가루가 손에 묻더라고요. 프로그램에서 교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PVC 소재에는 가소제라는 게 들어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약해져서 미세한 가루로 떨어져 나온대요. 그 가루에는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때 공기 중으로 날려서 호흡기로 들어간다고 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1년 이상 사용한 PVC 매트의 위험도가 어등급까지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어등급이면 거의 최고 위험 수준이라는 뜻이었죠. 박순자 여사님은 5년이나 사용했으니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녔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주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호흡량이 많고 면역력도 약해서 더 위험하대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 깔아놓은 매트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건 가습기였습니다. 물통을 열어보니 안쪽에 미끈거리는 막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한다고 했지만 사실 물만 갈고 제대로 닦지는 않았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뭐 물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던 거죠. 프로그램에서 말하길 가습기 물통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래요. 특히 수돗물을 사용하면 염소 처리된 화학물질까지 함께 초음파로 쪼개져서 공기 중으로 퍼진대요. 그걸 밤새 들이마시면 폐로 바로 직행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물통 청소를 아무리 자주 해도 하루에 한 번은 해야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겨울철에 자주 사용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청소해야 한대요. 박순자 여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으니 얼마나 많은 세균과 화학물질을 들이마셨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살충제 사용법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모기를 확실히 잡으려고 방문을 닫고 뿌린 다음 그 상태로 손주들을 재웠잖아요. 이게 최악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살충제에 들어있는 피레스로이드 성분은 살아있는 것에 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모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히 최근 연구에서 살충제 성분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창문을 조금 열고 살짝 뿌린 다음 잠들기 전에 완전히 환기를 시켜야 한대요. 그런데 박순자 여사님은 정반대로 했던 거죠. 밀폐된 공간에서 뿌리고 그대로 재웠으니 손주들이 그 독성 물질을 밤새 들이마신 겁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문제였습니다. 5년 전에 이사 왔을 때 새 가구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냥 새 제품 특유의 냄새려니 했죠. 며칠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바로 포르말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래요. 일군 발암물질인 거죠. 새 가구, 새 신발, 페인트 칠한 벽, 이 모든 것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녔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교수님의 경험담이었어요. 새 건물에서 수업하다가 의자에 앉아버릴 정도로 숨이 차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박순자 여사님은 5년 전 그 독한 냄새 속에서 아무 조치 없이 생활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나갈 때 보일러를 최대한 세게 틀어서 열로 화학물질을 빨리 빠져나오게 한 다음 돌아와서 환기를 시키는 거래요. 가스비가 아깝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고 했죠. 플라스틱 반찬통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사용한 반찬통들은 이미 색이 다 발해 있었어요. 흠집도 엄청 많았죠. 세제로 아무리 닦아도 기름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요. 프로그램에서 설명하길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약해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온대요. 특히 6개월 이상, 1년 이상 사용하면 위험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속에 쌓여서 배출되지 않는데요. 더 무서운 건 흠집 사이에 세제가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집들 사이에 세제 찌꺼기가 남아서 그걸 음식과 함께 먹게 된다는 거죠. 박순자 여사님은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과 세제 찌꺼기를 먹었을지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드라이클리닝한 옷도 문제였어요. 남편 양복을 드라이클리닝하면 비닐에 쌓여서 오잖아요. 박순자 여사님은 그대로 옷장에 걸어놨었어요. 비닐을 벗기면 먼지가 탈까 봐요. 그런데 드라이클리닝 용매에는 벤젠, 클로로포름, 톨루엔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대요. 비닐을 벗기지 않으면 그 용매가 계속 옷에서 나와서 옷장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옷장을 열 때마다 그 독한 냄새를 맡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드라이클리닝한 옷은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에 하루 정도 햇빛에 말려야 한대요. 그래야 잔류 용매가 다 날아간다고요. 박순자 여사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골집에서 사용하는 고체 연료였어요. 박순자 여사님은 전골을 좋아하셔서 자주 전골집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고체 연료의 주성분이 메탄올이래요. 메탄올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소주잔으로 14만 마셔도 5분에서 10분 안에 실명할 수 있대요.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인 거죠. 2018년 전까지는 자동차 워셔액에도 메탄올이 들어있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금지됐다고 해요. 그런데 고체 연료는 아직도 실내에서 사용해도 합법이래요. 불을 붙이면 타기 전에 휘발하면서 공기 중에 메탄올이 퍼진대요. 밀폐된 전골집에서 그걸 몇 시간씩 들이마시는 거죠. 전골집 직원들이 눈이 침침하다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아무도 이런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은 왜 안전 경고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더 화가 났던 건 자신이 가족들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깔아준 매트, 건강을 위해 틀어놓은 가습기, 모기로부터 지키려고 뿌린 살충제, 이 모든 게 독이 되었던 거예요. 박순자 여사님은 다음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거든요. 제일 먼저 손주들 방에 깔아놨던 PVC 매트를 걷어냈습니다. 5년이나 사용했으니 이미 위험 수준이 높았어요. 아깝긴 했지만 손주들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새 매트를 살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PVC가 아닌 PE 소재로 된 걸 샀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하셨습니다. 1년 후에 교체하라는 알림을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바꾸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거실 요가 매트도 새로 구매하셨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좋은 소재로 된 걸 샀어요. TP 소재라는 건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분해도 잘 안 된대요. 조금 비싸긴 했지만 매일 사용하는 거니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습기 청소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물만 갈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물통을 분해해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칫솔로 구석구석 문질러서 미끈거리는 막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물도 정수기 물로 바꾸셨습니다. 수돗물의 염소 성분이 초음파로 쪼개져서 공기 중으로 퍼진다는 게 걱정되셨거든요. 정수기 물을 사용하면 미생물 번식이 조금 더 쉽긴 하지만 매일 청소하면 문제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가습기 위치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침대 바로 옆에 놓고 얼굴 가까이 대고 주무셨는데 이제는 방 한쪽 구석에 놓으셨습니다. 최소 2m는 떨어져서요. 그래도 습도 조절 효과는 충분했어요. 겨울철에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도 그만두셨습니다. 오전에 이 시간
오후에 이 시간만 사용하시기로 했어요. 그 대신 빨래를 실내에 널어서 자연스럽게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쓰셨죠. 빨래도 마르고 습도도 올라가니 일석이조였습니다. 살충제 사용 방법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제는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방에 칙칙 뿌린 다음 문을 닫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방을 완전히 환기시켰습니다. 손주들이 자기 최소 30분 전에 이 과정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냄새를 확인하셨습니다. 살충제 냄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창문을 더 오래 열어놓으셨어요.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요. 모기가 들어올까봐 걱정되긴 했지만 독성 물질을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아예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셨어요.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요즘은 예쁘고 실용적인 모기장이 많더라고요. 다음 여름에는 꼭 설치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실내 환기는 박순자 여사님이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추우면 창문을 꼭 닫고 지냈는데 이제는 아무리 추워도 하루에 2번은 꼭 환기를 시켰어요. 오전 10시쯤 한 번, 오후 3시쯤 한 번, 각각 30분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춥고 귀찮았지만 점점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환기를 안 하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요리를 할 때는 무조건 환기를 시켰습니다. 후드를 켜는 건 기본이고 창문까지 열어놨어요. 요리할 때 나오는 유해물질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기름 타는 냄새, 가스 냄새, 이런 것들이 다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거죠. 잠들기 전에도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밤새 쌓인 실내 공기를 갈아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추운 날은 5분만 하기도 하셨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은 전부 새로 구매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사용한 것들은 미련 없이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PP 소재로 된 새 제품들을 샀는데 스마트폰 달력에 6개월 후 교체 알림을 설정하셨습니다. 6개월이 되면 상태를 확인해서 색이 바래지거나 흠집이 많이 생기면 바로 교체하기로 하셨어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1년 이상은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죠.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도 조심하셨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돌릴 때는 뚜껑을 살짝 열어놓거나 아예 유리 그릇으로 옮겨 담으셨어요. 밀폐된 상태로 돌리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유리 용기도 몇 개 구입하셨습니다. 무겁긴 하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화학물질 걱정도 없으니까요. 김치나 장아찌처럼 오래 보관하는 음식은 유리 용기에 담기로 하셨습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를 처음 살 때는 더 신경 쓰셨어요. 제품을 사자마자 표면에 연마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식용유를 묻힌 천으로 몇 번이고 닦으셨습니다. 한 번 닦고 세제로 씻고 또 기름 묻혀서 닦고 세제로 씻고 이 과정을 5번 정도 반복하셨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그리고 스테인리스 용기도 1년에 한 번씩은 상태를 확인하기로 하셨습니다. 표면에 붉은 기운이 보이면 부식이 시작된 거니까 그때는 바로 교체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용기라도 부식되면 니켈이나 크롬 같은 중금속이 음식에 녹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배달 음식 용기는 재활용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깨끗이 씻어서 반찬통으로 재활용했는데 이제는 바로 버리기로 했어요.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건 일회만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걸 깨달으셨거든요. 특히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는 더 조심하셨습니다.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난연제가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그 난연제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대요. 코팅 프라이팬도 새로 구매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한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져 있었거든요. 새 프라이팬을 살 때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코팅된 제품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 나무 주걱만 쓰기로 하셨습니다. 금속 주걱을 사용하면 코팅이 쉽게 벗겨지니까요. 요리할 때도 센 불보다는 중불로 천천히 익히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너무 높은 온도는 코팅에도 안 좋대요. 비닐랩은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가정용 PE 랩은 음식을 감싸는 용도로만 쓰고 절대 전자레인지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랩을 벗기고 유리 그릇 뚜껑을 덮거나 접시로 덮으셨습니다. 마트에서 고기를 사올 때는 집에 오자마자 업소용 PVC 랩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가정용 랩이나 지퍼백에 다시 싸서 보관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PVC 랩에 오래 닿아 있으면 가소제가 기름진 고기에 녹아들 수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드라이 클리닝한 옷은 이제 베란다에서 하루 정도 말린 후에 옷장에 넣으셨습니다. 비닐은 바로 벗기고 햇빛과 바람에 충분히 노출시켜서 용매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 양복도 자주 드라이 클리닝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웬만하면 집에서 스팀 다리미로 관리하기로 했죠. 드라이 클리닝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전골집은 가급적 가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는 고체 연료 대신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는 곳을 선택하시거나 창가 자리에 앉아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식사하기로 하셨어요. 집에서 전골을 드실 때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메탄올 중독 위험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에어프라이어 사용법도 바꾸셨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조리할 때는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짧게 하셨어요. 120도 이상에서 오래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걸 아셨거든요. 바삭하게 익히고 싶어도 참으셨습니다. 건강이 맛보다 중요하니까요. 대신 조리 시간을 짧게 하고 여러 번 나눠서 익히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에어컨 필터도 교체 주기를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필터를 새로 갈기로 달력에 표시해 놓으셨어요. 필터가 오래되면 분해되면서 미세 입자가 날릴 수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정기적으로 필터를 분해해서 청소도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물로 헹궈서 먼지를 제거하고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끼웠어요. 깨끗한 필터로 시원한 바람을 쐬니 기분도 훨씬 좋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박순자 여사님은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았지만 점점 익숙해지니까 일상이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지식이었습니다. 뭐가 위험한지,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나니까 실천하기가 훨씬 쉬웠어요. 무작정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된 거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침도 나지 않았어요. 밤새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자니까 호흡기가 편안해진 거죠. 두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특히 거실에서 운동을 해도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겁지 않았어요. PVC 매트를 교체하고 환기를 자주 시킨 효과였죠. 공기가 맑아지니까 머리도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소화도 훨씬 좋아졌어요.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을 교체한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과 세제 찌꺼기를 더 이상 먹지 않으니까 위장이 편해진 거죠. 피부 가려움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발진이 올라오는 빈도가 확 줄었어요. 환경 호르몬과 화학물질 노출이 줄어들면서 피부도 회복된 거죠. 예전에 쓰던 연고도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에너지가 돌아온 거였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시니까 당연히 똑같은 효과를 보셨죠. 눈이 침침하던 증상이 좋아지고 만성 피로감도 사라졌대요. 함께 건강해지니까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PVC 매트와 살충제 사용을 바꾼 효과였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박순자 여사님은 정말 뿌듯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변화를 알아보셨어요. 얼굴색이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순자 여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시던 친구분들께 꼭 알려드렸어요. 플라스틱 용기 교체하는 방법, 가습기 청소하는 방법, 환기시키는 습관, 이런 것들을요. 친구들도 하나씩 실천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병원비도 엄청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병원을 다녔는데 이제는 거의 갈 일이 없어졌어요. 3개월 동안 절약한 돈만 해도 수십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유리 용기와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니까 훨씬 나았어요. 가족들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건강해진 엄마를 보니까 안심이 되셨대요. 딸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박순자 여사님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대요. 박순자 여사님은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6개월마다 플라스틱 용기 상태를 확인하고 1년마다 매트와 필터를 교체하세요. 매일 환기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었거든요. 다른 시니어분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이상훈님은 가습기 청소만 제대로 했는데도 만성기관지염이 좋아지셨대요. 65세 최영희님은 새 가구 베이크아웃을 하고 나서 두통이 사라지셨고요. 이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특급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하나 구비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저렴한 제품도 많아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측정기를 보면서 환기 시기를 정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치가 올라가면 바로 창문을 여는 거죠.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더 확실하고 가족들도 환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플라스틱 용기 상태 확인, 내일은 가습기 청소, 모레는 환기 습관 들이기,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PVC 매트나 플라스틱 용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조직이 약해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색이 바래지거나 흠집이 많으면 교체하세요. 둘째, 가습기는 매일 청소하세요. 하루에 한 번,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신다면 아침, 저녁 2번씩
물통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얼굴에서 최소 2m는 떨어뜨려 놓으세요. 셋째, 살충제나 방향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창문을 살짝 열고 사용한 다음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완전히 환기를 시키세요.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요. 넷째, 새 가구나 인테리어를 하셨다면 베이크아웃을 꼭 하세요. 외출할 때 보일러를 최대로 틀어서 화학물질을 빨리 빼내고 돌아와서 환기를 시키세요. 며칠 반복하시면 냄새가 훨씬 빨리 없어집니다. 다섯째, 환기는 하루에 최소 2번, 각각 30분씩 하세요. 아무리 추워도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오전 1번, 오후 1번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여섯째, 드라이클리닝한 옷은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에서 하루 정도 말리세요. 햇빛과 바람에 노출시켜서 용매가 완전히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일곱째, 스테인리스나 코팅 프라이팬은 표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부식되거나 코팅이 벗겨지면 미련 없이 교체하세요. 여덟째, 배달 용기는 재활용하지 말고 일회용으로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골집은 가급적 피하세요. 이 8가지만 지키셔도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분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빨리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특히 감기나 독감 예방에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